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 스토리의 은뱅커입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지난 스토리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발령이 잦은 은행에서 제가 터득한 직장 내 어느 포지션에 있던지 통할 수 있는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힘들게 들어온 직장, 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직장 동료, 상사, 후배와의 관계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도 17년 은행 생활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노하우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 생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꿀팁이니 잘 듣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첫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원은 직업 특성상 발령이 잦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최근 MZ세대의 사회 진출 등 달라진 사회 분위기로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적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지점,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아서 첫 출근하는 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책상 위에 센스 있는 선물을 올려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선물인데요.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고 주는 사람의 센스가 돋보이는 선물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입행 후 첫 지점에 갈 때는 이렇게 목캔디에 제 다짐을 포스트잇에 적어 선배님들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특성상 상담하느라 목이 항상 아플 것이라 생각했고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으로 저를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과장님이셨던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은 17년이 지난 바로 얼마 전 퇴직하시며 제가 드린 목캔디와 포스트잇을 보여주시며 많은 후배를 보았지만 너무나 인상 깊어 간직해 두셨다고 하셔 제가 더 뭉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허니버터칩, 다이소 리들샷 등 당시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들을 차곡차곡 모아 새로운 지점 또는 부서 첫 출근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부분 동료 선후배들은 구하기 어려운 걸 어디서 구했냐며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첫인상은 특별해졌습니다. 이 방법은 마케팅에도 활용하였는데 여의도에 근무할 때 정말 중요한 손님과 어렵게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먹태깡과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준비해 갔습니다. 소량도 여유있게 준비하여 집에 가서 가족들과도 먹을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주말 반나절 이상을 밖에서 골프 치는 꼴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당당히 귀가하시라는 의미에서 물론 당시 허니버터칩, 다이소 리들샷, 먹태깡,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지금과 달리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어 누구나 궁금해하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의 중요성인 초두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듯이 처음은 중요합니다. 특별한 아이템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첫인상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꿀팁은 그레이존의 대처 방안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너무나 바쁩니다. 또한 야근이 아닌 근무 시간이 동일하다면 일을 더 한다고 돈을 더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려 합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절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 다른 회사와 일을 할 때 네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는 업무 영역이 발생합니다. 이걸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레이존은 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된다는 것은 즉 그레이존은 귀찮을 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업무라면 담당자가 명확할 테니까요.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미룰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이 그레이존을 장악한다면 당신은 그분과의 협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당신과의 협업은 그분 업무의 탑 리스트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점에서 전국 영업점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국 영업점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다소 방대한 업무 영역이라 누구나 교육자로 작성을 꺼려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하겠다고 자료만 달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 주 제 주말은 사라졌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부서들과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쟤는 내 일을 편하게 해줘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존의 눈이 멀어 앞날을 그레이색으로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꿀팁은 듣기 좋은 말하기입니다. 아부나 아첨을 하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은 직급이 높을수록 보고받을 내용이 많아집니다. 회의는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면 지루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보고나 회의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잘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건 접근부터 틀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닌 보고를 받는, 발표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매출 부진 회의는 매출 부진의 원인이 아닌 매출 증대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추가하면 저는 제 직장 상사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저는 김구라님의 얘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잘 들어야 잘 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쓰는
쓰는 단어를 유심히 듣습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누구는 요약하면이라고 하고 누구는 정리하면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누구는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도 누구는 1, 2, 3 이렇게 목차를 달고 누구는 A, B, C 이렇게 목차를 답니다. 저는 제 직장 상사가 쓰는 말, 쓰는 보고서 형식을 그대로 쓰려 합니다. 그래야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이 쓰고 말한 것처럼 잘 익히고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디테일이 차이를 만듭니다. 덧붙여 하나 더 설명드리면 보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예민한 것일수록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중요할수록 예민할수록 완벽히 보고 준비를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를 하는 순간 그 사안의 리스크는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 사례를 겪으며 터득한 것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스토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은행 생활하며 저만 알고 활용한 꿀팁이고 효과를 보았기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멀리 해야 할 직장 동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